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함께 배우기 시간인데요. 트럼프도 원하는 MRO라고 용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유지 보수하는 사업인데, 그거 한번 사실 이게 이제 삼성 KPMG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이 MRO 사업에 대한 보고서가 한 2주 전에 나온 게 있는데 한번 저번에 읽고 자료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삼성 KPMG 이제 자료도 워낙 잘 나왔는데 또 저만의 방법으로 좀 또 해석을 해봤어요. 그 자료 일부 좀 인용도 하고 또 다른 자료들 좀 첨부해가지고 만들어봤고, 뭐 요 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좀 굉장히 커질 것 같고, 마치 요즘에 그 이렇게 우리가 가성비를 많이 따지고 물가 오르다 보니까 자동차도 예전보다 오래 타려고 하죠. 이게 꼭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보다는 좀 이제 오래 타려고 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결국 AS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근데 AS가 뭐죠? 자동차 AS가 결국엔 다른 데 생각 뭐 항공기, 선박에 들어가는 AS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사업을 의외로 미국이 못해요. 미국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한국이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예전에 신문 기사도 나왔는데, 그런 거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아이디어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청한 시간은 2월 23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2월 21일 금요일 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발 트럼프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제발 좀 관세 좀 깎아주세요. 제발 우리나라 좀, 좀 제발 좀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그죠. 이 관세가 참 피곤해요. 근데 어쨌든 좀, 예, 트럼프 형님 좀 관세 좀 깎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트럼프도 절실히 필요한 MRO. 근데 이런데 못 건들겠죠. 본인이 원하는 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조선주인데, 여기 박성호 코트라 북미 지역 본부장이 이제 예전에 그 언론 인터뷰를 봤거든요, 제가. 근데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해오지 않은 제조업을 다시 한다고 해서 바로 잘할 수 있겠냐. 미국 입장에서도 제조업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필요하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조업 부흥하려고 저걸 하잖아요. 관세. 야, 관세 부과할 테니까 너네 관세 안 받고 싶으면 그 오라는 거죠. 미국에. 미국이 쳐. 그럼 관세 안 내도 되잖아. 근데 말이 쉽죠. 그게 미국의 공급망 그거 하려면 하나 짓는데 2년 이상 걸리는데 그게 뭐 말처럼 쉽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는요. 예, 보조금도 안 줘요. 뭐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에 보조금이라도 줬죠. 예. 그러니까 계속 협박만 하니까 이제 힘든 거죠, 사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제 제조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그런다고 당장 되나요? 제조업이 망가져 있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절대적인 제조 강국이고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중국과 경쟁을 하죠. 그래서 중국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국가죠. 네. 그래서 미국한테 많이 굉장히 필요한 파트너고, 근데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 제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동맹국을 활용해 군함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미국 항공기가 노후화돼 있어요. 한국의 항공 정비 기술 도움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미국 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MRO는 뭐냐면 여기 밑에 있지만 엔진, 기타 장비품, 부품 등에 대한 정비, 수리, 개조, 재생 정비 등의 작업을 통해서 안정성과 정시성, 뭐 신뢰성 뭐 이런 용어인데, 한마디로 정비해주고 수리, 검사, 교환, 개조 뭐 이런 거 해주고, 또 수리해주고,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수리, 리페어, 예, MR이죠. 예, 그래서 결함을 복원해주고 운영, 오퍼레이션, 그래서 MRO, 정비, 수리,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집에 코웨이 정수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코디 분들이 오셔서 한 번씩 이거 해주잖아요, 점검. 그런 거예요. 그게 MRO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제 정수기 회사에서 와서 이렇게 우리 정수기 뭐 필터도 교체해주고, 필터 교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그 관리해주는 거, 그게 MRO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이 MRO 사업은 그러면 어디에 많이 쓰이냐? 저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군대, 예, 그리고 군 뭐 함정도 있고 다양한 데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 MRO 산업이 왜 좋냐면 선박을 팔아요. 했죠. 선박 25년 타거든요. 계속 수리해야 돼요. 예. 근데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엄청납니다. 전투기를 팔아요. 예. 전투기도 한 2, 3년, 2, 30년 타야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수리해 줘야 돼요. 예. 특히 이제 전투기 같은 거 해외에 파니까 해외 현지에다가 현재 이제 계약 맺고 거기서 MRO 사업 해주는 거죠.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져요. 그 전투기 판 거보다 MRO에서 돈을 더 버는 거죠. 굉장히 이게 이제 알짜 사업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선박 MRO입니다. 그래서 선박 운항 중에 발생하는 보수 정비 개조. 시장 규모가 연평균 3% 정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근데 이게 성장하는 요인이 있어요. 미중 패권 경제. 이 첫 번째가 미국의 군함이 노후화됐죠. 미국 군함 되게 오래된 거 아시죠? 이거 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에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격돌한대요. 둘이. 미국 MRO 사업권 놓고 충돌한다. 뭐 이런 기사가 또 오늘 있었더라고요. 군함 수리 시장 엄청 크잖아요. 예, 미국에서만 해도. 노후 선박이 증가하죠. 예, 선박들이 너무 이제 오래되니까 그거 계속 수리해 줘야죠. 그럼 친환경으로 선박 개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선박 개조까지도 이게 이제 MRO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선체, 의장지, 항해 장비, 추진 장치, 뭐 보조 장치 이런 것들 다 일정하게. 요 밑에 보면 선박의 수명이 25년이니까 25년 동안 계속 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부품 구성수가 선박은 10만 개, 엔진만 15,000개. 자동차는 한 대가 15,000개예요. 자동차랑 비교가 안 되죠. 그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이제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예, 그걸 이제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맺는데 이거 LTSA라 그래요. 이게 계약 잔고가 연평균 90%씩 증가해요. 예, 폭발적으로. 그래서 사실 주가 진짜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당시. 근데 이제 글로벌 선박 수리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1위고요. 우리나라는 3%밖에 안 돼요, 사실. 예,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이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겠죠. 중국을 또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건 몇 번 보여드렸던 이제 그래프인데 주요국의 원양 항해용 선박 건조형은 미국은 점유율이 없고 예, 군함 거의 그러니까 선박 자체를 못 만들어요 그냥 예, 함정을 만들 능력이 안 돼요. 중국은 미국의 232배 예, 선박 건조 능력이 미국 해군의 함정 보유수는 14살 이하 그러니까 젊은 선박이 중국은 70%인데 미국은 25% 그러니까 앞으로 퇴역시켜야 돼요 다 점진적으로.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쨌든 오래 쓸수록 좋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군함 언제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이 막 군함 만들겠다 하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유지 보수를 많이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선주가 막 미국이 법안 발의해서 군함 막 이제 막 하게 해가지고 야 저기 한국 조선소에서 군함 만들어 원래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법안 발의해서 근데 법이 통과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근데 사실 더 현실성 있는 건 그거보다 MRO입니다. 군함을 수리해 주면 돼요. 예, 실제 일본에서는 수리를 해줘요. 일본 조선사 같은 데서 미국 군함 수리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시장이 지금 열리고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그거 사업권을 일단 그 허가를 따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인증은 받았고 이제 수주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조선산업 뭐 급격히 악화된 건 많이들 알고 계시고 현재 조선소 4개, 중국 군함수는 앞으로 435개, 미국은 294개. 점점 감소하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건조 군함 능력 잘 알고 있다. 커트 캠벨 국무부 장관 미국에 지금 25년간 지상군과 특수부대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이제 해군의 시대래요. 함정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미국은 여기서 부족하죠.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함정이 많이 필요한데 그다음에 리샤 프란체티 미 해군 참모총장도 한미동맹과 세계 해양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자산으로서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 해군의 MRO 사업권은 이미 취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해군요. 요게 이제 당시에 그 강경태 연구원님이 썼던 자료죠. 예전에 그 미국의 해군요. 강화 관련해서 이게 1600조인데
미 해군 30년간 군함 390척 정도 예, 구매를 해야 되고 연간 358억 시장인데 사실 근데 저 358억 시장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저 중에 일부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냥 비교만 해보면 한국의 상선 시장이 364억 달러 1년에 수주를 해요. 예, 거의 한 50조 정도 되는 규모죠. 근데 저만큼의 시장이 또 열린다고 하니까 근데 저걸 다 가져오는 건 무리고요, 당연히. 저 중에 일부만 가져오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법안 발의하고 나서 막 군함 야 한국 이제 미국 군함 만들 것 같다 막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하루에 막 10% 폭등하고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죠. 예, 너무 이제 흥분하면 안 되죠. 예, 너무 빨리 반영했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저는 군함은 사실 100% 된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될 수도 있지만 100%라는 거 우리가 확신은 못 하잖아요. 근데 MRO는 될 것 같아요. 그죠? MRO는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국 군함 오래됐으니까 오래 타게 만들려면 MRO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기대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노후 선박. 근데 뭐 미국 군함이 아니어도 보세요. 예, 여기 보면 운항 요게 노후 선박입니다. 이렇게 노후 선박 비중이 이게 급격히 늘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폐선하든가 아니면 오래 탈 거면 빨리 유지 보수해야죠. 노후 선박 교체 사이클도 진입을 해요. 그래서 지금 탱커 같은 경우는 노후 선박 비중이 47, LPG도 노후 선박 비중이 39.5%, 컨테이너가 43.6. 그러니까 이들은 교체를 하든가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바람이 불죠. 그래서 이것도 요즘에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전 세계 상위 규모 15척의 선박이요. 전 세계 모든 자동차보다 더 많은 그 온실가스 같은 거 있죠. 예.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뭐 이런 걸 배출해요. 예. 환경이 되게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배출한 수송 부분에서 발생되는 이제 가스의 90%가 예. 해상 운송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한 척의 이 크루즈 선박 있죠. 한 척. 거기서 하루에 100만 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거랑 똑같은 그게 나오는데 공기 오염 물질이. 그러니까 배가 이게 배출한 오래된 노후 선박이 배출하는 그 환경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 규제를 하잖아요. 그 친환경 규제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엔진 조절하는 거예요. 엔진을 개조해요. 그래서 엔진을 개조해서 연비 개선. 우리 그 자동차 연비 개선하는 거 똑같아요. 그거 해주는 게 ERO 서비스예요. 엔진 부분을 최적화시키는. 그래서 저걸 해서 이제 뭐 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두 번째가 LN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엔진으로 바꿔줍니다. LNG FSRU가 요건데 바다에서 그 천연가스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LNG로 바꿔서 운송하잖아요. LNG로 바꿔서 배가 막 실어서 와요. 이제 부두에 도착했는데 저기에 터미널이 없어요. 육상에. 어떻게 해야 돼요? 터미널이 없으면 이거 가스로 바꿔야 되거든요. 가스로 바꿔야 이제 실제 쓰잖아요. LNG를 쓸 수는 없고 그걸 가스로 바꿔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시 이 파이프라인에 연결해서 육지로 보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스로 바꾸는 이제 그러니까 액체인 LNG를 기체인 가스로 바꿔줄 때 그걸 기화라 그러죠. 그래서 그 기화 시설이 원래 터미널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는 요 배 있죠. 요게 LNG 선박을 개조한 거예요. LNG 중고 선박을 개조해 가지고 만든 건데 저기서 기화시키는 장치가 있는 거죠. 근데 저거를 이제 그 운송선을 개조할 때 그 엔진 있잖아요. 예, 엔진을 LNG 연료를 쓸 수 있는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도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엔진을 LNG로 쓸 수 있게. 예. 그럼 상대적으로 깨끗하죠, LNG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 엔진을 개조하는 사업,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이제 몇 개만 써놓은 건데 이들이 뭐 다 이들 말고도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현대중공업, 마린솔루션, 뭐 하나오션, 마린엔진, 케이프는 이제 엔진 부품 같은 거 교체해주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이 선박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장도 우리가 이제 배만 건조하고 뭐 수주 받아서 이 시장만 큰 게 아니라 오히려 배꼽이 더 큰 그런 시장도 지금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MRO. 그러니까 참 조선주는 뭐래도 요즘에 되는 시장이죠. 근데 다만
조선주 아시죠? 항상 말씀드린 너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저도 좋게 보지만 지금 조심해야죠. 단기적으로 투자는. 그죠? 충분히 조정 나올 때까지. 근데 충분한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안다면 또 이게 기회구나 하고 또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를 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항공인데 항공 MRO는 이제 항공기예요. 한마디로 항공기 엔진 부품 등의 정비, 수리, 개조, 뭐 예방 이걸 하는 거고 민간 항공사들이 지금 요즘에 항공기 보유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객기를 화물기로 많이 개조했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은 MRO 사업이에요. 개조하는 것도. 그리고 항공기가 퇴역이 좀 급증하고 있는데 신규 항공기 인도가 좀 지연되는 것도 이제 기존 항공기를 또 오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 합병하면서 이제 이 정비 시장이 더 커지겠죠. 덩치가. 국내 주요 저비용 항공사 통합.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 MRO 시장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공 MRO는 여기 1번 기체 정비, 2번 엔진 정비, 3번 부품 정비, 4번 운항 정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국내 대표 기업은 항공사가 직접 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둘이 이제 합쳐질 텐데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쳐지면 정말 인력이 어마어마하죠. 대한항공이 2,661명이고요. 여기 정비 인력이 아시아나항공이 1,302명이나 돼요. 해외 항공사 대상으로 이것도 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카이 있죠. 한국항공우주. 예, 여러분이 아시는 그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자회사 있어요. 한국항공서비스. 예, 밑에 자회사 66.4% 지분 갖고 있는 그 회사는 뭘 하냐? 저기 LCC 예, 저비용 항공사 MRO를 다수 담당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약간 나눠져 있다. 이건 항공이고, 그러면 이제 항공 MRO 중에 전투기도 있겠죠. 전투기는 누가 하죠? 한국항공우주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게 한국항공우주 이제 우리나라 전투기가 요게 지금 보시면 주요 유력 수출국이고 요 그 별표돼 있는 거죠. 폴란드, 이라크 여기는 이미 수출한 지역. 예, 폴란드 이미 수출했죠. 예, 그리고 이라크,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수출을 했고 요 슬로바키아, 세네갈,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제 잠재적인 수출 유망국. 그다음에 유력 수출국은 미국. 미국도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FA50. 그다음에 콜롬비아, 우즈벡, 페루, 이집트, 체코까지.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잠재적 MRO 확대 수요인데 T50 초음속 고등 훈련기 또 FA50 다목적 경공군기인데 태국, 인도네시아, 이라크,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입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입을 해요. 저 국가들이. 그럼 나중에 뭐예요? 노후화 되면 수리받아야죠. 그 훈련도 해야 돼요. 전투기.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게 MRO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기 사업이 우리가 그냥 아야 한국항공우주가 그냥 비행기 수출했네 전투기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저기서 나오는 그 MRO 매출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물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레이더 기관총 장착 해주는 거 이것도 MRO죠. 일단 수출해놓고 그다음 말레이시아 열타 뭐 여기 그 장기 필리핀 같은 경우 실제 계약 체결했어요. MRO를 최근에 작년에 했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전투기 MRO 중에 전투기 사업은 수출 이후 MRO까지 장기간인데 전투기 막 2, 30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사례가 필리핀에 2014년 FA50 12기 구매를 했거든요. 필리핀이. 그때 4,080억 원이었대요. 근데 2024년에 FA50 수출 전투기 MRO 장기 계약을 최초로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년 만에 저거 수출한 지 10년 후에 야 이제 필리핀이 얘기를 한 거죠. 우리 MRO 좀 해줘. 예, 이제 우리 유지 보수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장기 계약을 맺고 매년 270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만약에 20년 동안 이걸 한다. 예. 그러면 저 4,080억을 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배보다 배가 더 커지는 거죠. 전투기 수출에 2배에서 5배 나온대요. 예. 그리고 이것만 있냐? 여기 예전에 동아일보 자료인데 여기 FA50 있죠. 여기 유지보수 30년간 AS. 근데 함정도 있죠. 아까 설명드린. 그리고 K9 레드백. 예. 뭐 장갑차나 자주포. 여기도 마찬가지죠. 폴란드, 호주
현지 생산 및 부품 협업에서 거기서 MRO 해줘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제 방산이라는 쪽이 이렇게 참 조선이나 방산이 주도주가 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부분이고 글로벌 회사 중에 좀 찾아보니까 여기 글로벌 이제 MRO 중에서는 그 ST 엔지니어링 요게 아마 전문 MRO 업체로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있고 이제 나머지 업체들은 전문 MRO보다는 부품사들 있죠. 막 그래서 한번 찾아보 여러분이 뭐 그 챗 GPT 같은데 한번 검색해서 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 엔지니어링, 하니웰, MOG, 프레덴 휘트니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MRO 좀 밸류체인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 KPMG MRO 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이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고 아유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또 추가도 몇 개 하고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했고요. 아마 조선 MRO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요 항공 MRO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핵심 뭐냐? 트럼프가 다 원하는 사업인데 자기가 잘 못해요,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함께 배우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자료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